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돈 파는 가게 적문, 적답 시간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전화 문의를 해 오시는데 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돈 파는 가게 적문, 적답을 통해서 혹시 비슷한 질문이 계시다면 이 시간 통해서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해 오신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행에 1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자가 너무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나 싶어서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요즘 은행에 돈이 있는 분들 참 답답하죠.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특히 큰 돈을 은행에 맡겨 놓으신 분들은 괜히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분명히 저한테 전화를 해 오실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중을 가지고 전화를 해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주식은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 주식은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분입니다. 대체로 60대 이상 또 50대 이상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거의 은행 예금, 적금만 주로 이용해 오셨던 분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 오셨던 분들이 대다수죠. 또 주식 투자는 투기다, 도박이다 이런 인식도 많았기 때문에 대체로 주식을 평생 한 번도 안 해보았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런 경우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왜 주식 투자를 하시려고요? 주식 투자 하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번다는 믿음 잘못된 거죠. 주식 투자 지금도 최근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도 주식 투자해서 다 돈을 벌지는 못했다. 또 이런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주식을 한다면 돈을 번다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주식 쉽지 않습니다. 평생 주식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너도 나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은행 망하겠죠. 그리고 왜 직장 다니겠습니까? 왜 어렵게 힘들게 사업하고 장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주식을 해오지 않았다면 가능하면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도 은행에만 있으니 불안해서요. 왜 불안합니까? 왠지 이것저것 요즘 다 오르니까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그래서 벼락거지 나만 가만히 있었더니 나만 거지가 갑자기 벼락처럼 되었네. 이런 신조어도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은행에만 있으니 괜히 답답하고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주식은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된다. 바로 두 가지.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뭐 아시는 분 다 많죠? 절대 여윳돈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냥 여윳돈이 아니라 절대 여윳돈. 이 절대 여윳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돈은 없어도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해서 다 까먹어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돈. 이것이 바로 절대 여윳돈이어야 합니다. 어중간한 여윳돈이 아니라 절대 여윳돈.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여윳돈이어야 하고 또 이 절대 여윳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선생님을 믿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믿음은 사람에 대한 믿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죠. 저도 믿지 마시라고. 뭐 제가 사기꾼이라서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주식 투자 또 경제 예측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믿음은 특히
돈, 투자와 관련된 것에는 사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대신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세 가지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죠.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두 번째, 반드시 성장한다는 믿음입니다. 자본주의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저는 자전거 타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전거가 넘어지면 또 얼른 일어나서 다시 페달을 밟지 않습니까? 다시 또 달려가죠. 이 자본주의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수십 년 동안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IMF도 있었고 또 전쟁도 있었고 세계적으로는 최근에 코로나도 있고 또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있고 온갖 이벤트, 온갖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식시장은 반토막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기업의 주가가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주가가 올라와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제가 더 크게 성장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반드시 자본주의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이것을 또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오른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오른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자본주의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자본주의를 이끄는 핵심, 바로 경제, 기업이죠. 기업. 이 기업은 자본주의가 성장한다는 것은 곧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대형 우량주, 제가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시라. 또 어느 기업들이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몇 개 기업에 나누어 분산 투자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주식은 반드시 두 가지가 확실해야 한다. 주식 투자는. 첫 번째는 절대 여윳돈. 두 번째는 믿음. 믿음은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반드시 성장한다는 믿음. 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주식이 오른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금 은행에 1억은 여윳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인 호구조사를 들어갔죠. 몇 가지 질문과 또 답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투자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는지, 전체적인 재정적인 환경과 여건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적합한 투자, 또 투자를 할지 말지, 만약에 한다면 적합한 그분께 적합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봤죠. 우선 집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집이 아직 없었습니다. 연세는 60세인데 아직 집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여러 가지 또 실패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아직 집을 장만을 못했고, 대신 자녀가 2명이 있는데 2명의 자녀 아들, 딸은 다 또 출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여성분인데요. 반찬 가게였습니다. 반찬 가게는 다행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가게에 비하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 솜씨가 꽤 좋은 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거주하고 계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2억짜리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월 나오는 연금, 국민연금은 얼마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국민연금을 거의 넣지 않아서 아마 나온다면 40만 원, 5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반찬 가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반찬 가게에 매달려 있는 것이고 1억 원의 돈이 있고 내 집은 없고 2억짜리 다세대 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고 앞으로 나올 연금은 4, 50만 원 정도 두 분 합쳐서
얼마 되지 않는 형편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1억 원은 절대 여윳돈이 아니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렇잖아도 남의 가게에서 반찬 가게를 하다 보니까 월세가 많이 나가고 임대료. 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최근 상가, 조그만 상가를 알아보았고 계약을 할 뻔하다가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상가는 얼마였습니까? 하니까 2억 5천 정도 했다고 합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살려고 했는데 못 샀다라는 거죠. 주인이 마음을 바뀌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괜찮은 상가가 나오고 그것이 내 가격 조건에 맞는다면 구입하시겠네요? 매수하시겠네요? 했더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금 전세 사시는데 내 집을 장만할 마음은 없으세요? 하니까 또 기회가 되면, 여유가 되면 집도 장만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분이 가지고 있다는 돈, 은행 1억이 절대 여윳돈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절대 여윳돈이 아니죠. 이 절대 여윳돈이 아닌 것으로 투자, 특히 주식에 투자하면요. 만약에 이분의 경우처럼 좋은 가게가 나왔다. 또 집을 사야겠다 하는 그 순간이 닥쳤을 때 이 돈을 당장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찾아야 하는데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죠. 손해보더라도 찾아야 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또 손해이기 때문에 찾지 못하고 마음만 졸이면서 어쩌면 가게를 포기하고 집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주식하지 마십시오. 주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분들이 은행에 가면요. 자, 돈 1억 원이 은행에 있지 않습니까? 은행 창구에서는 참 다양한 이것저것 상품들을 많이 권유합니다. 왜? 은행에서는 저처럼 이런 호구조사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행 통장, 고객 통장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여러 가지 상품들을 추천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은행의 생리입니다. 어쨌든 이분은 결론, 여윳돈이 아닙니다. 여윳돈이 아니었죠. 그래서 주식은 두 가지가 확실해야 하는데 여윳돈이 아니니까 제가 주식을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어쨌든 이분은 여윳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써야 되는 돈이죠. 당장, 내일 당장에 쓰지 않아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상가를 사든 주택을 사든 꼭 써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하냐 하면 이자 생각하지 마시고 이자 적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은행에 돈을 잠시 맡겨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라고 정리를 해드렸죠. 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집은 사도 되나요? 이분도 이제 집을 장만해야겠죠. 그래서 집은 사도 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해 오셨는데 저는 대체로 1가구 1주택 실소유주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같은 질문에는 형편되면 사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살 집입니다. 내가 살 집은 오래 살죠. 한번 구입하게 되면 매매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면 투자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오래 사는 내 집이라면 내가 그 집을 매수할 때 필요한 돈, 대출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구입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가구 1주택 실소유주의 경우에는 한번 집을 사면 오래오래 거주하죠. 소유하죠. 대체로 자산, 특히 대도시의 주택형 자산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 인상, 즉 화폐가치 하락만큼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실소유주의 경우에는 형편이 되면 사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또 이렇게 대답을 하셨네요. 내릴까 싶어서 지금 못 사고 있다. 주택이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내리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안 내리면 어쩌려고요.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 여력이 수십억짜리 집을 사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빌라나 다세대 내 집을 소유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만약의 경우에 내린다 하더라도 금액이 큰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요, 저는 누리고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말 고생해 오셨지 않습니까? 자녀 2분 출가하고 지금도 남편분과 함께 늦게 시작한 반찬 가게, 요즘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만 늦게 시작한 반찬 가게에서 늘 찬물에 손을 담그고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죠. 물론 100세 시대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아지고 지금까지도 고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알 수 없으므로 형편이 되면 집을 장만해서 대출 얻고 왜냐하면 이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면 편안하게 누리고 사십시오. 행복하게 누리고 사십시오. 그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돈 파는 가게 정문적답 비슷한 질문을 가지신 분들께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는 오늘 또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제가 직접 받습니다.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으로 나옵니다.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